안녕하세요. 비즈니스북 코치 서승범입니다. 오늘은 간다마 선생님가 개발한 퓨처 매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주 오전 7시부터 30분 동안 벌써 13주 차가 되었는데, 퓨처 매핑을 계속 줌을 통해서 일종의 세미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퓨처 매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퓨처맵이 도대체 뭐냐라는 문의사항이 많아서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퓨처 매핑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미래로부터 역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의 시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흔히 우리가 뭐 착상력이 없다, 뭐 발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착상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발상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그 발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 뭐 장문의 주제나 아니면 뭐 회사에 들어가서 기획의 컨셉을 정하는 방법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광고 회사에서 A 광고 기획 직종에서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기획의 컨셉을 정하는 방법 이런 것을 뭐 회사에 들어가서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뭐 깨우치거나 선배들 어깨 너머 배우거나 실전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뭐 책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뭐그 정도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해낼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간다마 선생님가 개발한 퓨처 매핑이 제가 광고회사 다닐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엄청난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 발상 툴로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툴입니다. 실제로 간다마 선생님은 이 툴을 사용하면 종이하고 연필만 있다면 3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바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퓨처 매핑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로지컬한 제안을 하기 전에는 아이디어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뭐 지금까지의 어떤 개념 혹은 패러다임에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가설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을 시도하는 방법이죠. 이게 뭐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작은 것과 큰 것, 뭐긴 것과 짧은 것, 큰 아이디어와 작은 아이디어 이렇게 이질의 것을 조합함으로써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방법인데요. 이건 1920년대부터 있었던 방법이고 미국 광고업계에 아주 유명한 제임스 영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거의 뭐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그런 책이죠. 한국어로도 물론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조건 부활을 거는 방식인데요. 흔히 이렇게 광고회사 다닐 때 저도 많이 했었는데 뭐 아이디어 1000개 내기 혹은 뭐 네이밍을 1만 패턴 생각하기 라는 식으로 사고의 무게추를 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피를 토할 정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내야만 나온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복수의 인원이 모여서 뭐 계속 대화를 하면서 다이얼로그를 계속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방법인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워크숍 같은 데를 가서 키워드를 쓴 표스잇을 계속 붙여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발상법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아이디어 착상법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근데 여기서 언급한 이 착상법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연속성 안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속성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현재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거는 사실은 비연속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비연속적인 사고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번뜩임과 같은 비연속적인 아이디어는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은 비연속적인 사고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일상에서는 뭐 일의 현장이라고 할까 그런 현장에서는 비연속적인 사고 자체가 어, 안 되죠.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간다머 선언이가 개발한 게 창조적 문제 해결 메소드, 바로 퓨처 매핑이라는 겁니다. 이 퓨처 매핑이 대단한 거는요.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내는 사람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거나 뭔가 아이디어 발상력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어려워했는데 누구나 조금만 훈련을 쌓으면 누구나 이 메소드를 배우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 매핑이 대단한 거죠. 퓨처 매핑은 기본적으로 백캐스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캐스법이라는 건 뭐냐면 연속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재는 다 잊어버리고요. 일단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일단 그리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인데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포커스 방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내는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커스 방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크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백캐스 방법은 일단 있어야 할 이상적인 미래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래가 실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갈 수 있는지를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퓨처 매핑은 이렇게 이 사례를 한번 보시듯이 퓨처 매핑이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백캐스트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어떤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런 퓨처 매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좌상단에 적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 사례에서는 이번 4분기에는 매출 한 3천만 원 정도를 올리고 싶다. 한 3억 정도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벤처기업의 경영자를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간담화 소리가 이거 그린 사례라서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이상적인 미래로부터 내 자신이 아주 해피한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의 우상단에 굉장히 해피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서 이상적인 미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쁨의 대사를 적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해피한 자신의 얼굴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림을 잘 못 그릴 경우 같으면 막 스마일 마크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상세하게 내가 진짜 120% 해피한 상태에서 정말 해피하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요령으로는 대개 한 3가지 정도 대사를 적는 건데요.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얼마만큼 내가 행복한 상태인지 그 시면의 소리를 한번 영화의 대사처럼 드라마의 해피엔딩의 대사처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사실 이제 제3자 시점을 하나 넣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미래가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좀 더 객관적으로 제3자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미래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능한 한 존경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존경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나 자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간다무 선언이는 새로운 만행권의 초상으로 결정된 14H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14H는 노노와 주판이라는 책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도 냈고 명치신 그 시절에 뭐 일본 산업계 경제계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되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어떤 경영자가 이렇게 매출 달성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를 한번 볼게요. 포캐스트법처럼 현재로부터 발상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로부터 발상을 했을 경우에는 색깔이 좀 달라지는데, 미래에서 발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어져서, 야, 영업을 좀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4의 H라고 하는 제3자의 높은 시점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산학체육. 실제로 그렇게 산업계와 학계를 연계시키는 일들을 14세 H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을 갖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산학제외에서 뭔가 지역을 끌어들여서 뭔가 커다란 흐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 산학제를 하지 않으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산학제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뭐 일개 창업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 그거 되겠어? 설마 가능하겠어?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다이어리를 보다 보니까 스케줄들을 봤더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어떤 강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대학 교수랑 함께 자기가 등단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간담화 선생님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기회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학계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내가 좀 인사를 해둬야 되겠다. 그 교수한테. 나중에 교수님한테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일정을 예약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온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거를 남기기 위해서 뭔가 리포트도 배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게 된다는 거죠. 피처를 그려다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퓨처 메이핑은 미래로부터 생각을 해서 스토리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단 자기 편의대로, 그냥 자기 편의대로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편의대로, 편할 대로 일단 지금까지의 사고의 틀을 깨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내가 만들어낸 내 멋대로의 편의될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어떤 일정하고 조합을 해서 융합을 시켜서 실제 그 내가 생각한 스토리를 실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실제 그것을 실행해 가는 여정까지도 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백게스법으로 커다란 미래를 창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있는 그런 성공 체질의 어떤 경영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간담화 선언이니까 퓨처홈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퓨처홈핑을 뭐 실제 그려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거 저도 그런 식으로 발상을 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 그것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퓨처홈핑은 사실 이렇게 발상이 굉장히 어떤 풍부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잘 이루어진 기획, 잘 나갔던 기획, 잘 되었던 기획. 그 공통된 사고 프로세스가 뭐냐? 이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 패턴을 알게 돼서 간담화 선언을 만들어낸 방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당신도 굉장히 잘 나가는 경영자의 사고법,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크리에이터의 사고법, 이걸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퓨처홈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좀 가시죠?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